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그 개념을 설명했잖아. 근데 이게 거의 끝이야.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정 그 뭐야 그 뭐지 미분의 활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냥 그렇게만 좀 잘 그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문제 몇 개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하고 다음 시간에 미분 가능성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적분 쭉 들어가서 그러면은 오늘이 10며칠이죠? 오늘이 11일이죠 오늘이 그죠? 그러면은 18일하고 25일까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적분이 거의 끝나요. 적분까지 갈 거니까 다음 타임에 한 3번 하면 끝날 거니까 나머지 2번 정도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너네가 알면 좋을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개념 시간에 차마 못 다루고 넘어갔던 거를 조금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열에서 그 점화식 파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냐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점화식 파트랑 그다음에 뭐하지? 그다음에 그 미적분적 좀 약간 어려운 파트? 아니 근데 너무 어려운 건 필요 없으니까 하여튼 그냥 공식 정리나 아니면은 모의고사 같은 거 정리 좀 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 거 좀 몇 개 뽑아가지고 정리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문제를 몇 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죠. 그 뭐니 그 30번 있죠? 30번? 30번 함수 y는 x3승 플러스 2입니다. y는 x3승 플러스 2 그래프와 y는 kx가 만나는 교점이래요.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한다. 얘는 k가 이쪽에 있죠.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여기 2가 있으면 이쪽은 그냥 정확하게 이런 형식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그래프. 그래서 중근이 나오니까 중근 나와서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k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가지고 대략적인 형태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고요. 1부터 6까지니까 양수긴 할 거예요.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태니까 좀 완만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그러니까 이때 fk는 1일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러면 이렇게 접할 때가 기준이에요. 접할 때. 그러면 이게 fk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내려가서 하나 더 만날 거니까 fk는 이번에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3차인데 3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래. 그럼 얘는 접할 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3차 나왔는데 두 점에서 만났는데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거죠. 접선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접선을 가지고 본다. 접선을 가지고 본다. 그럼 접선 어떻게 구하냐? 계속 강조했죠. 공통 접선. 그거 두 개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FT, GT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그럼 그게 넘어가는 K 값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FK가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 접할 때가 기준. 접할 때의 K 값이 얼마냐가 기준이고요. 그럼 걔보다 작으면은 얘는 지금 뭐냐면 한 개 만나고, 걔보다 크면은 이쪽은 세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접할 때를 구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게 x 3승 플러스 2가 이제 fx가 되는 거고요. 그럼 gx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y는 kx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그냥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그 접선을 구할 때 그냥 이거죠. 접점 모르니까 t라고 두는 거지. 그럼 t, t 3승 플러스 2 이렇게. 요게 이제 접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그냥 얘는 이거가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ft랑 gt니까 이쪽은 이렇게 쓰자. t 3승 플러스 2 이퀄 kt. 이게 ft 이퀄 gt. 그다음 미분한 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미분하면 3t 제곱 이퀄 k가 되죠. 거친 열매. 이렇게. 그럼 여기는 t 3승에다가 3t 3승이니까 넘기면은 2t 3승이고요. 2t 3승이니까 t 3승 1이 됩니다. 끝났어요. 그럼 k 값만 구하면 기울기니까. 그러면은 얘가 1 대입하니까 3 곱하기 1이니까 3. 그래서 k는 3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F1하고 F2는 똑같을 거고요. 얘는 이렇게 밑에 있을 거니까. 그럼 얘는 이거는 1이 되는 거고 F3은 2고요. 그럼 F4부터 시작해서 F6까지 가는 거는 얘는 뭐냐면 똑같은 게 이쪽은 3이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해서 이 상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닐 때는 결국은 그래프를 가지고 대략적인 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래프랑 식의 관계를 되게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러면 27번 27번 요게 좀 특이한 거니까 특이한 거 전에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33번이거든요 33번? 한번 해볼래요? 33번 할 수 있나 보자 이거 33 풀어보세요. 풀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 있잖아요. 양의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쪽을 넘겨. x3승 빼기 12x. 4k 빼기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양의 실근의 개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정확히 이거고,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0이고 이쪽이 0 되는 게 제곱한 게 12니까 2루트 3이죠, 2루트 3.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1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얘만큼이 2가 되는 거죠. 그럼 2를 대입하시면 이거겠네? 8에서 24 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6.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양수 같은 경우는 양수는 이렇게 돼요. 처음에 얘가 음수란 말이에요, 음수. 그럼 4k 빼기 20이니까 그럼 k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8이거든요? 그럼 얘는 허공을 가르니까 안 돼요. 그럼 여기는 그냥 얘는 빵개야, 한 개. 이쪽으로. 양근이죠, 양근. 양근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만 보면 되니까 만약에 전체 근으로 따지면 이렇게 가서 여기 선 게 만나지만 양근으로 가면 이거 없어요. 필요 없어. 이거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빵개입니다, 빵개. 그럼 이제 K가
2부터 시작해서 2부터 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4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음수가 될 때까지는 여기서 어쨌든 양근은 2개 있을 거기 때문에 음수까지 가는 거는 5까지 가니까 이쪽은 2부터 5까지는 이쪽은 얘는 2개다.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어디까지 있냐면 10까지 있잖아. 10까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6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6부터 시작해서 10은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면 이렇게 오는 거고요. 만나는 거 한 개입니다. 그럼 여기는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빵개리가 필요 없고 이쪽은 2부터 5까지 4 곱하기 2가 될 거고 그다음 더하기 이쪽은 6부터 10까지니까 5 곱하기 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제 이쪽은 개수를 셀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니까 생각해 주시면 돼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 한쪽으로 모는 거야. 그리기 쉬운 두 개로 분리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양수 음수근 나오면 그냥 원점을 지나게 만드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내 생각에 내 기억에 교과서에 다르게 써져 있거든요. 뭐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얼마고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몰라. 난 한 번도 그렇게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걸로 가는 게 좀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굳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풀 것 같아요. 딴 거는 되게 여러 개를 설명하는 게 낫긴 한데 얘는 갑자기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풀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약간 따라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게 33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fx equal gx가 됐지만 한쪽으로 모는 거지. a만 남기고.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게 만드는 거 한쪽을 상수항이 없게. 그래서 상수항 없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니까 어차피 상수항 a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넘겨버리면 끝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뭐 크게 별거 없어. 비슷해요. 그러니까 푼 거랑 비슷하니까 31번 있죠. 그거만 한번 풀어보자. 31번. 되게 유명하거든요. 얘는. 한번 풀어보자. 다 못 풀면 이거 문제를 다 못 풀면 다음 시간에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풀어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여기 있는 거 뒤에 거. 그래서 일부러 최근 거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뒤에 거 24년 거. 그래서 이거 24년 거는 다 풀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뒤에 있는 심화 맛보기 있잖아. 37번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거. 그건 좀 다 풀어봐야 돼서 오늘은 아마 몇 개 못 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풀어가지고 와서 뭐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면 다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이게 되게 직접적인 빼남수잖아. 직접적인 빼남수. 그래서 그 도함수 있잖아. 도함수. 도함수의 형태를 봤을 때 부호가 되게 중요해. 부호. 부호. 도함수가 그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니까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 그러니까 얘가 앞이고요. 이게 뒤입니다.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야. 그러면 얘가 이쪽은 양수니까 더 크니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hx라는 건 x는 a에서 극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극대 맞습니다. 그리고 hb가 0이래.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냥 이게 축인 거예요. 그럼 이게 hx인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그럼 hb가 0이니까 얘가 축일 거면 방정식 hx =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접하는 거죠. 2개 맞네.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가 0부터 알파 베타가 베타 사이의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냥 이거 넘기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입니다. 얘가 5대 작다. 생각을 해봐라. 얘가 따져보면 이것만 갖고 이제 f 프라임만 따지면 f 프라임만 가지고 따지면 이렇게 돼요. 그럼 0부터 베타까지라고 하면 0부터 b까지라고 하면 얘를 그냥 이렇게 빼면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여기서 이쪽이 지금 0이고요. 이쪽도 지금 0이야. 그리고 얘가 지금 b고요. 이쪽이 지금 a일 거야. 얘가 지금 0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두 개를 빼면 5부터 시작해. 5부터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죽었다 깨나도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이제 차이가 5 이상 안 나요. 5까지 안 간다고. 접선의 기울기 여기는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5까지 차이 안 난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를 봤을 때 이렇게 내려가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5로 갔다가 점점 접선의 기울기 줄어요. 점점 접선의 기울기 줄고 줄어서 더 줄어. 이렇게가 줄어.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에 0까지 가는 거야. 그럼 처음에만 접선의 기울기가 오기 때문에 그럼 이 가운데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어디 두 점을 잡아도 얘보다 가파른 게 나오지 않을 거라니까 이게. 얘보다 가파른 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컸다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처음에만 5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떤 이 주변의 두 점을 잡아도 5보다 커지는 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되니?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있죠. 이게 있다? 평균값 정리라는 거 혹시 내가 했었니? 했던 것 같기도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라는 게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 있죠. 미분 가능한 함수의 되게 당연한 성질이야. 이거의 성질이거든요.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선은 A부터 B까지 연속이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부터 B까지는 얘는 뭐냐면 미분 가능이다가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함수의 되게 당연한 성질인데 얘가 이렇게 돼요. 뭔가 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A고요. 여긴 얘가 B야. 그래서 다 미분이 가능하대. 이 안쪽에서. 자, 그러면은 얘랑 얘를 이렇게 연결한 거야. 이렇게 연결한 거야. 자, 그럼 여기는 B, FB랑 A, FA 사이에 뭐냐면 이쪽은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이쪽의 평변이랑 같은 순간 변화율이야. 이렇게 순변. 이 C야. 그래서 이쪽은 F'C를 만족하는 얘를 반드시 만족하는 X = C가 최소한 A부터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해.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존재성 여부야 이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여기 평변. 그다음에 여기 순변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게 한 개 이상 무조건 있다는 얘기야. 범위 내에. 돼요? 그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럼 롤의 정리는 뭐냐? 롤의 정리는 이거야. 하필 평변이 0인 거야. 쓱입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F'C 이퀄 0인 X 이퀄 C가 여기 A고 여기 B면 A랑 B 사이에 무조건 한 개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는 거죠, 로레 형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반적인 느낌이라면 얘는 되게 특이한 느낌인 거죠. 하필 평균이 0인 거야. 로레 정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존재성 여부입니다. 존재성 여부. 그러니까 존재성의 여부를 파악할 때는 저렇게 간다는 이야기야. 사이값 정리가 나오거나 평균값 정리가 나오거나 로레 정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럼 어떤 평변을 잡아도 그 구간 내의 순간 변화율 중에 하나의 값으로 도함수 값으로 무조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를 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 기니디 나온다고 생각하면 정확히 얘야. 그게 정확히 얘거든요. 그럼 얘는 이겁니다. 자, 구간 내의 평균 변화율의 범위는 자 여기에 포함돼요. 구간 내의 순간 변화율의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어떤 평균을 잡아도 구간 내 순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무조건 있으니까 한 개 이상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얘는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알파부터 베타 그게 A랑 B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럼 그게 얘가 이놈이 여긴 얘가 뭐냐면 평변이야. 그럼 평변의 범위가 5 이하라고 한다는 건 얘랑 똑같은 말은 이겁니다. 이쪽은 F'C 예? 아니면 F'X 이게 낫겠다. 구간 내 F', 구간 내 도함수가 반드시 이쪽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야. 무조건 포함되니까 5까지밖에 안 나온다며. 5도 안 나오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5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걸 잡아도 5보단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반드시 순간 변화율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이쪽에서 5에서 내려갔다 올라가서 이게 최대값이거든요. 5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5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5에서 쭉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 5 갔다가 점점 내려갔다 다시 이렇게 쓱 가는 이런 느낌이라서 이제 이렇게 딱 끝나는 거니까 그럼 얘는 5 이상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럼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절대로 얘를 뚫고 가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결국.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평균값 정리 비슷한 그런 느낌이 되는 거긴 한데 여튼간 이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얘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서 기니디 문제 나오긴 하는 건데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간 내 평균의 범위. 그러니까 기울기가 되겠죠, 이렇게 두 점 사이 기울기. 그 기울기가 구간 내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F'의 범위 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아무리 많아봤자 이쪽에서 5 이하니까 얘가 이제 기준이 5가 되는 거죠. 얘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얘는 포함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넘어가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가 조금 기니는 좀 쉬워요. 디귿만 가지고 좀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얘는 그냥 평균값 정리나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좀 한 거고 넘어와서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게 좀 낫겠다. 35번 있죠. 35번. 그게 그나마 좀 쉬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35번이랑 36번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쓸 동안에 35번부터 먼저 좀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또 빼남줍니다. 비슷한 형태 나오는 그냥 제발 이렇게 하세요. 이퀄 0. 여기도 사실 이퀄 0이긴 합니다. R는 주셔야 될까? F 프라임 알파 이퀄 G 프라임 알파가 16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넘겨가지고 하면 0이긴 해요. 이게 0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F 프라임 베타 이퀄 G 프라임 베타는 얘는 마이너스 16이고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생각을 해두시고 자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이제. 잘못 썼구나. 마이너스 16이 이렇게가 마이너스 16이고 얘는 16이죠. 그죠? 이렇게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그럼 모르니까 두 개를 빼서 얘를 그냥 HX라고 줄게. HX. 그럼 얘는 H 알파가 0인 거고요. 이쪽은 H 프라임 알파가 0입니다. 그럼 여기는 혹시 H 프라임 베타가 0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돼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 빼기 gx라는 걸 hx로 치환하자는 얘기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h 알파가 0인 거고요. 이쪽은 미분해가지고 집어넣은 거니까 미분해서 알파니까 h 프라임 알파가 0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h 프라임 베타가 0인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hx를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f 빼기 g인데 얘를 가지고 이쪽은 알파일 때 보니까 그냥도 0이고요. 미분해도 0이니까 인수가 몇 개 이상 있을까? 두 개 이상이야. 얘들아, 자, 그거 있잖아. 아니, 그 함수 역할할 때 했는데 A가 FA가 0이고요. F 프라임 A가 0인 걸 동시에 만족하면 fx는 반드시 x 빼기 a의 제곱 이상을 인수로 가져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얘 하나만 fa가 0이다. 이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fx를 x 빼기 a로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수 정리 같은 느낌이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것도 0이고요. 미분해도 0이면 무조건 제곱 이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거를 x 빼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베타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이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알파에서 접하고요. 베타에서 만난다는 건 알겠어.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만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 우리는 되게 약간 보수적이야 사람들이. 왜냐면 봐봐 알파 베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죠. 얘를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뭐 베타라고 쓰고 이쪽을 알파라고 쓰지 않을 거 아니야.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놀랍게도 얘가 맞아요. 그치? 얘가 맞는데 왜 맞냐? 이게 있다? 그러니까 되게 원래는 이게 최고차 계수가 뭐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 얘만 나오면 돼 사실.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얘만 나오면 끝나거든요? 왜? 아니 그럼 이게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될 거니까 f 빼기 g라고 쓰면 이렇게 쓰는데 굳이 얘가 나왔어. 굳이 얘가 나왔어. 굳이 최고차 계수가 2래요. 그럼 2라는 건 이거다? gx를 따지면 반드시 뭐냐면 쪽은 2x 제곱으로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되게 사악한 문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평가원일 거거든요. 이게 평가원. 거기서 되게 사악하게 됐어요. 이 문제를.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봐봐. 그 G 프라임 알파가 무슨 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이죠. 근데 F 프라임 베타? G 프라임 베타가 얼마래? 그냥 16이죠. 그럼 생각해봐라. 되게 이때 진짜 사악했어. 이게 4x로 시작하거든요. 돼요?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6이 있으면 이쪽에 16이라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마이너스 16일 때가 알파고요. 자동으로 플러스 16일 때가 베타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 심지어 뭐냐? 심지어 그러니까 내가 수선의 발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수가를 내리고요. 저렇게 수가를 내리면 이쪽에 기울기까지 이쪽에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30이거든. 이만큼 32. 그럼 기울기 4면 얘는 8이에요.
이거분의 이거가 4니까 여기까지 알아냈어야 돼. 되게 좋은 문제야 이거는 되게.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연습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가는 건 애들이 보통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보는 거를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생각을 안 했을걸? 그럼 잘 못 풀어요. 얘는. 어려운 문제야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 아니 굳이 이게 왜 나와 그러면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쓰니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베타는 결국 그럼 뭐냐면 이쪽은 알파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이만큼 길이가 8입니다. 자, 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이런 이게 0이고 베타가 0이니까 H 프라임 베타가 0이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럼 얘가 베타가 아니라 이게 HX면 이쪽이 베타네. 이쪽이 베타. 여기가 베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라기보다는 미분한 게 얘니까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럼 이게 2대1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를 가지고 봤을 때 이만큼 차이가 8 나니까 얘가 8이면 2대1이니까 이게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겠다. 프라임이니까. 그래서 다른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식만 좀 잘 세웠어야 됐어.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니까 그러면은 자 얘가 8이면 이쪽에 알파 플러스 8은 맞고요. 이쪽은 8 더하기 4니까 12니까 이만큼은 알파 더하기 12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은 f 빼기 g는 실제로 따지면 x 빼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알파 빼기 1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베타가 알파 플러스 8이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 플러스 9 여기도 알파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g 빼기 f고요. 이쪽은 f 빼기 g니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9를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야 저게 나와요. 부호를 바꿔요. 아마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9를 대입하니까 9의 제곱이고요. 알파 플러스 9를 대입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43이기 때문에 거기 부호 바꿔주면 여기는 243이 돼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복습을 좀 해주세요. 복습.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비율 관계 플러스 뭐 이것저것들이 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여기 있는 정보까지 쓸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니까 다른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요즘으로 따지면 그래도 좀 약간 뒤쪽 부분 한 13번? 그 정도? 13, 14? 그쯤 나올 수 있는 형태니까 좀 잘 좀 봐주시면 다른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습을 좀 잘해주세요. 복습을 막 다 풀지 못해도 되니까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냥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